하루 증시 오늘은 좀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6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네요. 경기방어주, 금융주 모두 어렵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나올 미국 회의 오늘 시작이 됐군요. 그리고 오늘 내일 미국 회의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좀 지켜보자고요. 재택근무가 아직 끝나지 않은 회사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죠. 자, 김대리, 이 과장 우리 다시 모여서 파이팅 있게 일해보자 라고 하는데 직원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는 재택근무가 좋은데요. 회사도 생각이 다르겠죠. 재택근무가 어디까지가 재택근무일까요? 원격하고는 또 뭐가 다르고 재택인데 반차 쓰는 거 요거 가능할까요? 재택근무하면 월급에서 식대, 교통비는 빼고 주는 걸까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안 하다 하게 되는 게 참 많은 그런 시대인데요. 회사를 구하는 인사의 저자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노무사님, 사무실에서 일 안 하면 전부 다 재택근무인 거예요? 아니면 원격이랑 재택은 다른 거예요? 네, 재택근로는 말 그대로 집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원격 근로는 이제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떨어져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니까요. 재택근로도 원격 근로의 하나의 종류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원격 근로의 유형도 다양해졌는데요. 광화문이나 여의도, 강남같이 서울 곳곳에다 거점 오피스를 마련하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하게 배려를 하기도 하고요. 아예 노트북을 들고 휴양지에 가는 거예요. 비치에 앉아서 노트북을 들고 일을 하는 그런 형태도 아주 간혹이지만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대로 된 근로만 제공한다면 일하는 장소나 방식은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 업종에 따라서 불가능한 업종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된다고 치고 재택근무 중에서 그러면은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뭐 재택근로 하면 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리자분들이 일부 계세요. 옛날 사람인가요? 근데 재택근로도 엄연한 근로입니다. 요즘은 또 워낙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택근로를 해도 근태 관리가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GPS를 이용해서 집에서 딱 등록을 한 다음에 정해진 출근 시간에 맞게 출근 도장을 집에서도 다 찍을 수가 있고요. 또 관리자가 사전에 알림톡 발송 간격을 뭐 1시간 또는 4시간 간격으로 설정을 해서 계속 이제 톡이 오는 거예요. 아, 지금 근로자가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택근무 현황을 알림톡이 발송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무지 이탈을 만약에 하게 되면 바로 걸리겠죠. 그러면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무지 이탈은 막을 수 있는데 집에서 일 안 하고 놀면 어떡해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재택근무 이 현황을 체크할 때 뭐 메모 남기기, 업무 현황 보고처럼 버튼을 선택하면 현황 체크와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업무 보고를 함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등을 통한 보고나 체크가 다 가능한데 이런 거는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감시로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노사 간에 상호 신뢰를 가지고 간주 근로시간제 합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근로자 대표와 이제 사업주가 재택 근로를 하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한 걸로 간주하겠다. 또는 뭐 야근이 많으니 9시간 일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새벽부터 일찍 일해도 아니면 야근을 해도 일단 8시간으로 보자. 이렇게 상호 동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들도 제법 많은 것 같고 그래요. 이거 집에서 일을 안 한다. 집에서 일 안 하면 동료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누가 일하는지 일 안 하는지. 그런데 재택근무 중에도 연차를 쓴다. 이미 집인데 연차를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택근로도 업무 보고도 하고 출퇴근 기록도 남기고 근태 관리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도 동일하게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이를 이제 회사가 승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휴가를 내나 일을 하나 똑같이 집에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휴가를 낸 경우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메일이나 톡이나 전화나 이런 업무 관련 연락을 딱 끊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전에 재택근로를 하다가 몸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일을 도저히 못할 상황이다. 그래서 오후에 반차를 낸 거죠. 그래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업무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근데 뭐 하던 거니까 마저 하세요. 아니면 뭐 어차피 집에서 하는 건데 그냥 하면 되죠.라는 식의 마인드는 곤란한 겁니다. 이런 곤란한 마인드 많이 봤어요. 어차피 집에 있는데 그거 좀 들여다볼 수 있지. 매일만 잠깐 확인해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장님 혹은 인사팀이 보기에는 집에서 일하니까 좀 모든 게 수월하잖아. 편안하니까 임금을 좀 차등해서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재택근로를 하면 뭐 몸이 편하다, 뭐 교통비도 안 든다, 그러니 임금도 좀 적게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데요. 말 그대로 착각이고요. 절대 안 되고요. 재택근로는 말씀드린 대로 근무 장소만 바뀐 거지 네. 그 소정 근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임금은 근로 제공 시간 그리고 업무량, 업무 수준 등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재택근로라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월급에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가 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뭐 식대, 교통비 등등. 그러면 교통비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집이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교통비 안 쓰니까 교통비 빼고 줄게. 요거 됩니까? 임금하고 복리후생비는 다른데요. 복리후생비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출퇴근 비용을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이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은 출퇴근을 안 하잖아요. 버스, 지하철비가 안 생기니까 지급을 안 할 수 있고요. 식대 경우에도 회사에 나와서 밖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되니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은 굳이 밖에서 사 먹지 않아도 되니까 별도로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리 후생비가 실제 그 목적대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대의 경우는 한 달에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회사가 식대 10만 원을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식사 목적으로 줘야 되는데 식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휴가를 간 사람한테도 주고요. 또는 심지어 회사 식당이 있어요, 공장에. 그래서 밥을 다 제공을 하는데도 식사비를 10만 원을 줘요. 이거는 그 비과세 목적으로 기본급을 일부 식대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지 식사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고정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집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회사 가던 길도 퇴근하던 길도 아니고 네. 이것도 산재에 해당하나요? 일단 산재는 아시는 것처럼 업무와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집이 이제 사무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로시간 중에 집에서 다치면 산재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 뭐 다쳤다고 해도 반드시 산재가 되는 건 아니듯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자님 요새 네. 최근에 수우파 완전 인기 빠졌죠. 많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어떤 분이 스우파에 빠져서 이제 집에서 일을 하고 점심을 먹다가 이제 스우파 댄스 배틀을 따라하다가 흥이 올라서 다리가 삐끗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산재가 될 수 없고요. 반면에 집에 이제 어린 애가 있어요. 자녀가. 그래서 낮에는 이제 자녀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 하다가 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집중해서 밀린 일을 하는 거죠. 하는데 뭐 스탠드를 켜고 하다가 스탠드가 떨어져서 발을 다쳤어요. 이거는 이제 업무를 하던 중에 다친 거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 이걸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재택근무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집에는 대부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업무 인프라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노트북도 너무 느린 것 같고 프로그램도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요 개인 비용이나 기회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아닙니다. 예전에 군대에 가면 군대 선임이 총 안 샀어? 이렇게 농담을 하는 선임들이 있었는데 아이쿠야. 예, 만약에 회사에 취업했는데 컴퓨터하고 의자, 책상 다 사가지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그 회사에 안 입사를 갈래요. 하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출장자한테 출장비 주고 해외 주재원 가면 주재수당 주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재택근무자에게는 회사 공용 노트북을 제공하고 만약에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면은 그 안에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 다 설치해주고 그다음 뭐 프린트를 한다든지 또 뭐 그 우편물을 배송하는 일도 있겠죠. 그런 것도 회사에서 다 비용을 청구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화를 많이 쓰겠죠. 그렇죠. 핸드폰을. 그러다 보니까 통신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노트북이나 프린터처럼 이제 회사에서 지원한 제품들은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종료가 되거나 만약에 퇴사를 하면 당연히 회사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다 회사에 책임을 지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재택근무를 직원들이 많이 하면 아무래도 인사노무 관리 비용이 또 들겠죠. 그래서 그런 유형 근무를 하는 직원 1인당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업주께서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비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까? 실비로 지원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요거는 어디다 알아보면 돼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 재택근무가 어느덧 일상화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네. 직원들의 거부감이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재택근무하다가 다시 출근하라는 말은 다시 이제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라는 얘긴데 네. 거부감이 뭐 없을 수가 없겠죠. 힘들죠. 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플의 경우에 4월 중순부터 주 2일 출근 그리고 5월 말부터는 주 3일 출근하세요라고 지시를 딱 했는데 이에 이제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애플 직원 같은 경우에 뭐 이직할 때 많겠죠. 그러니까 줄퇴사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사가 한 발 물러서서 주 3일 출근은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이제 수정을 했는데요. 많이 달라졌네요. 네네. 네. 우리나라 기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를 줄여나가는 추세는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포스코는 4월부터 전 직원 출근을 의무화했고요. LG그룹도 재택근무 비율을 50%에서 30%로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니까 재택근무를 계속하거나 아니면은 원격 근무를 실시하거나 또는 출퇴근하고 병행하는 그런 회사로 이직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워라밸이 중요한 가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최대 50% 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SK텔레콤은 이제 신도림, 일산, 분당 등 세 곳에다가 스피어라는 이름의 거점 오피스를 마련해서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CJ그룹도 계열사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열사 사옥을 이용해가지고 용산, 중구, 일산 등에다가 160여석을 거점 오피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처음에 휴양지에서도 근무하는 회사가 있어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제가 이거 할리우드 영화에선 본 것 같은데 진짜 이런 회사가 있어요? 네. 최근 이제 일부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뜻하는 워크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을 합쳐서 워케이션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근데 한 3박 4일 이렇게는 짧겠죠. 그건 반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는 최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휴가 내기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여행은 일주일을 또는 열흘을 가지만 중간에 2, 3일은 일을 하면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누리는 그런 제도가 워케이션인데요. 아니면은 사무실이 답답한 거예요. 네. 네? 보통 독서실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도 있듯이. 보통 답답해요. 사무실은 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근무 환경을 바꾸고 싶은 그런 니즈도 있겠죠. 그럴 때도 워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관리만 명확히 된다면은 충분히 운영 가능한 제도라고 보고요. 또 부가적으로 휴가를 함께 쓰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로 IT 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항공사에서도 워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 남의 나라 얘기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워케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경남 남해 아시죠? 네. 남해 가면 이제 남해 각이라고 이제 남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관광 플랫폼에 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생활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이렇듯 일만 제대로 한다면은 장소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고요. 기업들에서도 꼭 모여 있어야 얼굴 봐야 제대로 일한다는 편견을 좀 버리시고 정말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신나서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요. 출근하자마자 기진맥진해서 자 출근했으니 퇴근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과정을 생략하면 오히려 전력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직방 사례도 생각이 나네요. 부동산 회사인데 이 회사가 4억을 팔고 거점 오피스만 남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큰 변화 같아요.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